네, 설특집 투자정석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2부에서도 종목에 대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02786-1022 또는 102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6-8200번으로 궁금한 종목, 매수가, 비중 등 넣어서 문자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설 특집이니만큼 MTNW 위원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모시고 있거든요. 2부에는 MTNW 박종현 이달의 어드바이저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셨어요, 위원님? 아, 네,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도 네. 하면서 네. 뭐 미시장도 좀 검토하면서 좀 잠도 좀 자고 그랬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놓지 못하면서 조금의 네네. 휴식을 취하실 우리 위원님. 네. 그러면 이달의 위원님은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래도 마음 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래도 미등 씨가 좀 좋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우리 연휴 동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는 날이죠. 또 우리 시장 내일부터 어떤 시장을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두 분이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월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흔들렸는데요. 자, 이제 2월 문을 곧 엽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일단 박종현 위원님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2월 시장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한 달 딱 전에 1월 초에 제가 버핏 지수하고 실리 지수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돌파 매매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1월은 조정을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딱 지난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조정 폭보다는 많이 좀 지수 하락이 과대 낙폭 구간에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수에 대한 저점을 보조지표로 RSI로 21 구간과 환율 1200원 구간 그 정도 오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수 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우리는 글로벌 증시 대비 아마 제일 많이 하락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계속 미디어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지금 LG 엔솔로 인해서 수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하락한 부분이 있고 지금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재가 상승하게 되면 마진이 축소되는 형태로 기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우리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조정 구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럼 이게 이대로 지수가 계속 조정이 오느냐고 설명을 드린다면 2월 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오고 제가 차트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기존의 고점에서 69일 동안 조정이 나왔고 이런 구간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가 나왔고 69일 동안 비추세 말 그대로 횡보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변곡 구간이 나왔고 69일 이후에 지금 낙폭이 지금 상승 추세에서 횡보 추세 다음에 하락 채널로 다시 또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69일 말 그대로 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2월 달에는 기술적 반등이 오고 4월 안에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추세가 변곡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그리고 주도주나 이런 모멘텀을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포기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월 기술적 반등이 예고되기 때문에 전략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시장 뷰 저희와 공유해 주셨고요. 이달의 위원님, 2월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괜찮아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괜찮다고 네. 해주세요. 네.
시장은 뭐 늘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식 시장에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요즘 최근에 주식 투자자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 1월 달에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텐데요. 설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편안하게 설 보내시고 또 설 지나고 내일부터는 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최근에 나온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가장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올 연말에 인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죠. 40년 만에 최고치 7%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연 4차례 정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7번까지도 또 인상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죠. 기업들이 실적 악화가 이어진다라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라면 차라리 증시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죠. 지금 아랍에미리트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유가도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를 일축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고 전쟁까지는 가지 않겠죠. 하지만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우리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오늘만 해도 제가 아까 방송 오면서 봤는데요. 2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를 하고 변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높아진 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감기처럼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로 사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나 코로나 관련주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을 본다라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3월 대선이 있죠. 올해 3월 대선에 대선 관련주들을 또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탈모 관련주라고 해서 탈모 건강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탈모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3월 대선까지 대선 주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주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테마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공약주들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엄청난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과 2020년의 다른 점을 좀 보자면 이때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유동성 공급이 과잉이 될 정도로 공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최근에 조정을 받은 거는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유동성 회수죠. 그래서 2020년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현저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20년처럼 급등하는 시장이 나타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반등 정도 주는 박스권 횡보 안에서 반등 정도 주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수주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 지수주들이 본전에 와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그런 대형 지수주들은 비중 축소를 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테마주 시장 주도주 쪽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쪽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목하고 계신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상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종현 위원님, 시장이 부진해도 기회는 있고 거기에서 수익은 창출되기 마련이니까요. 네. 어딜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네.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 자체도 지금 낙폭 과대라 지금 현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는 낙폭 과대 종목하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적주들 그리고 앞서 이달에 어드바이저님이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테마주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은 기술적 반등이 오게 됩니다. 지수 상승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관련 종목 그리고 지수가 조정 올 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로 계속 순환이 되는 형태로 당분간은 지수 흐름이 그런 형태로 지금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계속 실적주나 이런 부분은 앞서 여러 프로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실제 실적주들 들은 인타스나 이런 종목들은 설명드렸어요. 지수가 급락해도 오히려 더 52주 신고가로 올라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섹터를 투자할 때는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고밸류나 이런 고점주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올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고 테마주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뉴스나 이슈를 분석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종목이 좋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장중에 그런 부분을 좀 수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일 1월부터 작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주요 이제 제가 주요 공략 업종으로 보는 종목은 일단 IT 부품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IT 부품 쪽은 실적도 되고 성장성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쪽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부품에도 사용을 하고 자동차 부품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확장성 있고 실적이 되는 이런 업종에 좀 실적 기반된 종목 중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볍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좀 테마주들 진단키트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갈 이런 의료 관련된 그런 재택 관련된 이런 종목도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2월 달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작을 봐야 되는 네네. 시점이라고 정리를 또 해주셨고요. 이달의 위원님도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짧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팁을 좀 전에 주셨던 것 같은데 당장 이번 달 2월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쪽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궁금하시죠? 네.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메타버스 NFT에 관련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네네. 우리가 메타버스 NFT라는 이러한 단어만 언급이 되면 그 관련 기업,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저점을 이탈하는 이러한 하락이 나오면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시장의 이슈가 될 만하고 또 성장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은 이런 테마를 꼽으라면 저는 메타버스하고 NFT 관련 테마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올해 가장 유망한 테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올해 메타버스에 5,560억 정도 해당되는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이러한 부분은 또 2026년에 전 세계 5위를 목표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다 알고 계시지만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그만큼 메타버스의 시장이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명까지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그 게임 업체, 미국의 가장 큰 대형 게임 업체죠. 이 게임 업체를 바로 82조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만 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다라는 사실만 봐도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만큼 앞으로 글로벌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경쟁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1년 4분기 NFT 거래액을 살펴보면요. 바로 119억 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2배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액이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하고 시장이 성장한다라면 분명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테마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네이버 제페토 메타버스를 출시를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CES 있었죠. 그곳에서 오픈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우리가 방문자가 400만 회를 돌파를 했다라고 해요. 이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될 때는 우리가 누구나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회수가 될 때는 분명히 금리 인상이 일어날 거고 그때 되면 주가에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지금 언제가 될지는 사실 계속 추측만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긴축의 시대가 이렇게 온다라고 해도 메타버스에 대한 세계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메타버스 NFT 관련주 주가는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테마다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지수하락을 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은 만큼 지금부터 차분히 모아간다면 수익을 줄 수 있는 테마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NFT 메타버스 관련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큰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코너 맨 마지막에 두 분이 보시는 유망 종목들 콕콕 집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상담 이제 이어가도록 할 텐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고민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고민 풀어가 볼 텐데요. 할머님이 의뢰해 주셨고요. K샤인 매수가는 3,230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설 연휴 이전에 종가가 2,350원이니까요. 지금 손실권에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기회가 있을까요? 내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K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분류를 하자면은 이 테마 쪽에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K사인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화폐 관련된 테마로 그런 주기가 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인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1월에도 뭐 디지털 화폐 그 실험이 뭐 성공했다 이런 이슈로 한번 상승이 나오고 1월 초에 다음 지금 기술적 조정이 나오는 지금 포지션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추세 라인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2,100원이 최하단 전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2,100원을 만약에 종목이 이탈하게 되면은 이 추세 라인 하단인 2,000원 이하도 올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K사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 올 때는 오히려 더 부각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섹터 관련된 종목보다는 약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은 시장이 반등 올 때는 2,500원 구간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글로벌적인 이슈와 국내 이슈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올 때 2,500원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내가 그래도 좀 중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 라인 좀 길게 스윙 한두 달 정도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2,700원까지는 2차적으로 좀 반등 구간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계속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은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장투가 답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살짝이라도 줄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두 번째도 유튜브를 통해 의뢰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YG님이 의뢰 주신 종목 OCI고요. 11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과매도 구간이라는 증권가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소가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OCI가 또 역사적으로 저희 속을 또 많이 썩인 종목 중에 하나라서 역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러게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뭐 30% 가까이 손실 구간이신데요. 우리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률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폴리실리콘이 강세를 보이면 뭐 기업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도 하고요.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정을 준다라면 또 주가는 하락을 하기도 할 정도로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의 등락폭이 발생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한동안 주목도 많이 받고 상승 모멘텀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지금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차트 11만 5천 원이죠. 줄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자,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지금 11만 5천 원에서 비중 15%, 다행히 비중이 크진 않은 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 지금 30% 이상 정도 손실을 보신 구간인데요. 지금 이 자리죠. 지금 8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준다는 흐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 8만 원을 이탈을 한다라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상승을 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이 11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는 나와줄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은 대형 지수주가 가는 대형주들의 시장이 아니라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본전이 안 오더라도 내가 정말 빠른 수익을 원하고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걸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 11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중장기 종목도 문제없이 난 홀딩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좀 기다려 보신다라면 충분히 본전까지는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본전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일까요? 추가 수익보다는? 네네. 그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지금 시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주들이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시장 주도주 쪽으로 교체해서 매매를 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로 들어온 질문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MTN 연결되셨습니다. 설 연휴 이번에 잘 보내셨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더 수익 풍성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어떤 고민 있으신지 그 궁금증부터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효성화학 33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비중은 얼마나 되실까요? 예, 30%. 30%요. 예. 지금 설 연휴 전에 종가가 23만 원대 형성된 이 종목입니다. 고민 깊으실 구간에서 박종현 위원님의 조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저희가 수익권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뭐 효성화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건가요? 혹시? 작년 10월 달에 좀 내려갈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셨네요. 그때 사실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화학 쪽은 말 그대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특히 이런 석유, WTI나 이런 브렌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화학 관련된 업종은 약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수와도 연동이 될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연말에는 시장이 굉장히 우리 시장이 좋아지고 내년은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 전략으로는 어느 정도 석유나 이런 달러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30만 원대가 오게 되면은 계속 맞고 떨어지고 계속 그런 형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쯤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30만 원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비중을 좀 중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는 방향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효성화학도 보시게 되면은 뭐 전체적인 뭐 반도체 관련된 소재 쪽에 좀 밀접하게 좀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공장 증설도 했기 때문에 연말과 내년에 더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과 중기적인 전략 이런 비중 축소와 나머지 비중을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걸 추천해 네.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내일부터 열일장에 대응하실 때 좀 도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힘이 없으셔서 마음이 좀 쓰이네요.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까요? 그 위직 스튜디오라고요. 네, 그게 한 달은 훨씬 더 된 것 같고. 네. 매수가가 그래도, 어떻게 되실까요? 47,100원에 한 10% 정도 돼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 보유하신 것 같다. 한 11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그쯤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의 솔루션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보세요. 자, 위원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아,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새해 첫날 만난 것도 굉장히 인연인데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근데 위지옥 스튜디오는 진입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잘 모르니까 했겠죠. 이게 무슨 영상 기술을 뭐 제작하는 회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종목을 잘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꼭 잘 모르고 시작을 하다 보면 꼭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갈 거라는 건 내 생각이고 주가는 내 생각대로 가주질 않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다행히 비중이 10%라 크진 않아요. 예. 정말 다행이고 잘하셨습니다. 비중이 크지 않은 건. 예. 네, 위지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정재 정우성이 설립한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수를 경영권을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또 로블록스 후실적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급등을 하기도 한 이러한 종목이에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승 흐름이 또 잘 나타나기도 했던 이러한 종목이기는 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죠.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위지옥 스튜디오만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무리 종목이 많은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차트를 기술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적어도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차트를 분석할 줄 아는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주식 시장에 다시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 네. 사실 주린이라고 해서 주식 시장은 손실을 조금 보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지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보면 여기 하단에서 굉장히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분출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기 이전엔 다 매집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 네. 보시면 여기서 52,000원대 부근에서 돌파하려다가 못 갔죠, 처음에. 그리고 네. 그 다음에도 또 돌파하려다가 못 갔어요. 우리는 이거를 싼고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싼고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좀 긴장하고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된다. 내가 갈 거라는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차트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47,100원이죠. 지금 네. 제가 줄을 그어보면 정말 우주의 자리 고점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동그랗게 지금 칠해놓은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자리. 예. 예,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눌려주고 눌려줬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좋고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나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하지만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차트의 흐름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딱히 이 종목에 대해서 메타버스 전체적인 테마의 흐름 이외에는 종목에 대한 호재는 따로 이슈가 부각될 만한 게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앞으로 부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1차적인 저항은 이 자리로 봅니다. 36,000원, 6,500원 정도 라인을 1차 저항으로 보고요. 이 자리를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까지도 와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하면은 조금 홀딩하면서 36,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나 아니면 시장주 주도주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매매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하단으로는 지금 최근의 저점이죠. 28,000원을 이탈을 하면은 이 부분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란을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8,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전략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주도주, 지금 시장 2,300여 종목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이 최근까지만 해도 200여 종목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의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이다라 위원님께서 평소보다 좀 길게 꼼꼼하게 마음이 쓰이셔서 그런지 점검을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은 됐으니까 32,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비중 축소, 비중을 축소를 하라고 그랬나요? 저기 32,000원 네. 정도면은 36,000원 정도에서 36,000원? 네, 36,000원 36,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일부 줄이시고 네. 그리고 그러면 비중이 한 5%밖에 안 되겠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횡보하거나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까지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또 이 부분이 궁금하다, 그때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언제라도 전화 올려주세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보도록 할게요. 최용성 님이 남겨주신 종목 고민 풀어갈게요. 덕산 네오룩스, 매수가가 53,000원이시고요. 비중은 좀 높으신 편입니다. 40% 비중으로 담고 계신데 지난 금요일 밑꼬리 양봉이 좀 달린 상태라 희망이 좀 있나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이 종목 이제 올라설 준비가 좀 됐을까요? 네. 덕산 에어로스 OLED 쪽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실 때 뭐 장비주나 뭐 소재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재주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방향성은 맞고 덕산 에어로스도 대표적인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소재주인데요. 종목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좀 우리 지수 자체도 좀 억울하게 빠진 부분이 있듯이 이런 덕산 네오로스도 지수와 동일하게 지수 연관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덕산 네오스를 설명을 드리면 뭐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기업 정보들은 대부분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기술적인 포지션을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자체는 내가 디스플레이를 투자하겠다 하신다면은 말 그대로 지수도 저점이고 동 종목도 39,000원 정도가 저점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반등 올 수 있는 구간은 이 절반 가격인 지금 51,000원 구간은 당연하게 기술적 반등은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지수랑 여러 가지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 쪽이랑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상황도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월봉상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고점에서 지금 조정 파동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 저점이 지금 39,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은 49,000원 라인은 이번 파동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 똑같습니다. 저는 이 지수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산업적인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던지 단기적으로 1차 49,000원 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상반기에 최대 상승 구간은 53,000원 구간으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과 중기적인 전략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비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수가 다시 조정 올 때 비중 축소한 걸 다시 또 저점에 잡으면서 끌고 가면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테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분석을 면밀히 좀 많이 참고하시면서 비중은 올라올 때마다 좀 축소하시고 반대로 축소했던 거를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더 비중을 추가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좀 어렵겠지만 사실 지금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까다롭긴 하네요, 위원님. 그래서 많이 좀 제가 이런 시향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면서 좀 연말까지 좀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셨는지, 장기로 보시는지, 중기로 보시는지, 그리고 지수에 따른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결정하시고 이에 따른 좀 맞춤 계획을 세우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TN 연결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 어떤 고민이 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SK 스퀘어고요. 네. 78,100원에 10%입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을 SK 스퀘어가 된 다음에 진입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분할 전부터 가지고 계셨을까요? 분할하고 바로 샀어요. 알겠습니다. 뭐 10만 원 간다, 뭐 12만 원 간다 이야기가 네. 너무 많았던 종목이라 지금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달의 위원님이 솔루션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네네. 왜 기관 외국인 외면하고 개인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으세요. 네, 너무 네. 힘들어요. 계속 떨어져서. 떨어져서 힘들기도 대책이- 하시고, 명절 지내면서 힘드시기도 하시고. 맞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계속 떨어져서 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SK 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한 그러한 기업이죠. 우리가 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분할에 따른 재상장 이후에 또 급등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또 지주사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또 그러한 IPO 기대감에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중간중간 강하진 않지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러한 캔들들이 많이 나왔던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2월에 MSCI 정기 변경 비중 확대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또 자회사 IPO 기대감 때문에 또 강세를 보이기도 한 그러한 기업인데 어쨌든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동사도 저점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매수가 78,100원에 한번 줄을 그어볼게요. 자, 상장하고 바로 이렇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렇죠. 거의 한 3개월 정도 고점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상장 이후에 신규주들은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진입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락 시에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공감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이런 종목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린이분들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지점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죠. 55,000원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지켜주는 흐름이 원래는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고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55,000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꾸준히 나와주고 좀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홀딩하신다라면 충분히 다시 매수가 부근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줄을 그어보면 7만 원대 정도죠. 7만 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본전 와야지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아. 매도하고 싶은데 아니면 지금 조금 네. 뭐 물을 타서라도 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지 말까요? 지금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 시장 네. 같은 경우에는 참 비중을 다시 추가해서 물타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55,000원 부분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비중을 실어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렇게 지수주, 시총이 큰 종목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테마주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런 테마주들 위주로 빠른 수익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SK스퀘어 55,000원 지지를 해준다라면 그대로 홀딩하시고 상승 시에는 7만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5만 원 선을 보고 이후의 대응을 고민해보자라는 솔루션을 1차적으로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아무래도 비중도 좀 있고 가격대도 좀 매수한 가격이 높아서 고민 많으실 텐데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다가 이 가격대 어떡할까 궁금하시다면 전화 또 주세요, 시청자님.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전화 상담일 것 같은데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종목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어느 가격에 매수하셨을까요? 2020년도 4월쯤에 네. 제넥시를 14만 2천 원에 평균 매수했는데요. 네. 원래는 25%였는데 신라젠 뭐 이런 등등 뭐 신용도 많이 쓰고 가지고 거래 정지되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제넥시로 귀착된 것이 50%로 돼가지고 일생일대의 후회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110억 5천만 원어치를 투자했는데 이렇게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일생일대의 처음으로 전화 연결입니다. 네, 고민이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아요. 2020년 고점이었고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비중도 또 많이 더 실은 상태시기 때문에 어떡할까 지금 고민 끝에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 목표가 설정해가지고 그까지 기다렸는데 장주에 19만 3천 원 찍고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7만 원이나 이렇게 네네. 18만 원이나 팔았어야 되는데 팔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다른 차선책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희망 넣지 마시고 20만 원 목표가로 설정을 일단 위원님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중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솔루션 제대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우셨어요, 위원님. 네. 뭐 저는 시장 자체를 일단은 코스피도 그렇고 연말과 내년이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코스닥도 동일하게 제약바이오 쪽이 상승하는 구조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2년도에 괜찮을까요? 네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항암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제넥시냐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국내 제약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백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형태는 주도주가 좀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관련된 거는 지금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하는 이런 추세에서는 임상에 대한 실험을 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동사 같은 경우 제넥시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연말이나 내년에는 10만 원권을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넥시 같은 거는 종목은 지금 문제는 지금 재무제표가 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2월, 3월에 크게 이상이 없으면은 그런 부분이 일단 체크가 돼야 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이제 2, 3월에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는 2, 3월에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거 시기만 잘 지나가게 된다면은 연말에는 그래도 10만 원권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말부터 1분기까지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는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이번 2, 3월만 지나가게 되면은 아마 연말쯤에는 10만 원권 위로 올라오니까 그때 좀 비중을 좀 하시는 걸로 좀 대응을 하시고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추가적인 매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또 지수가 또 한번 올라갔다 기술적인 조정 저점 테스트 한번 하러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스트레스가 더 받기 때문에 네. 일부 비중만 올라올 때 연말쯤에 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축소한다.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좀 투자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4만 2천원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항암 관련된 그런 주도주 섹터에 대한 부분이 한번 나옵니다. 트렌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내년 지나가야 되겠군요. 내년 그렇죠. 와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기회는 올 수 있다. 그리고 연말을 보고서 비중 축소의 기회 노려보자라는 솔루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보시고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상담 쭉 이어가 봤고요. 이제는 두 분이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심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좀 힘드시긴 하지만 관심주 소개 바로 이어서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뭐 특집 방송 나올 때마다 좋은 네. 종목을 이번에 3번째입니다. 첫 번째 청담러닝, 두 번째 대보마그네틱. 시장 주도주였죠. 좀 특집 방송 때 좋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시기에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지금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에 로봇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TI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뭐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좋기 때문에 뭐 이번에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좋아서 지수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원자재, 마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관련된 종목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M2I를 지금 추천을 드리고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9,000원, 하단 연익인 9,000원을 종가 이탈할 때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고 이렇게 추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M2I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이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네. 우리 호통그룹 계열사고요. 그리고 또 전자결제 포인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최근에 신사 부문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전략적 제휴를 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NFT 마켓 플랫폼인 메타 갤럭시아가 NFT 시장 성장 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의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갤럭시아 모니터리. 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지금 현재 났어요. 시장이 조정의를 줬다고 하더라도 메타버스 이슈와 시장성이 살아있는 한 이 종목은 이 저점에서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에서 7,000원까지, 시가에서 7,000원 사이로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부 상담 종목에 나왔던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잠시 후 7시부터 두 분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MTN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박종현 이달의 어드바이저 공개 방송을 클릭하시면은요, 보다 유익한 정보 그리고 방송 중 여기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 슬슬 풀어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여기로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정석 저희 오늘 1, 2부 2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프로그램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과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